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상장 리츠 투자 업무를 맡고 있는 박준우 팀장입니다. 오늘은 리츠를 투자할 때 사용하는 밸류에이션 지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주식에 투자하실 때 사용하는 PER 지표 또는 PBR 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익숙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ER 지표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냐 보는 멀티플이고요. PBR 지표 같은 경우는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되어 있냐 이렇게 보는 지표인데, 저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HTS나 또 MTS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그 리츠의 PER 또는 PBR을 검색하셨을 때 이 지표들이 굉장히 높게 나와서 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오늘 이런 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통 PER을 계산할 때 여기서 E는 단기 순이익을 가르치는데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의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감가상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밸류에이션에 좀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감가상각되기보다는 자산 가치가 굉장히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또는 매각할 때 자본 환원율, 캡 레이트라는 그런 지표를 사용합니다. 이게 어떤 지표냐면요. 예를 들어 어떠한 100억 원의 건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또 5억 원의 순임대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캡 레이트가 100억 분의 5억, 한 5% 정도가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 부동산이 서울에서 굉장히 좋은 프라임급 오피스다라고 했을 때 이 5%는 굉장히 좀 싸다라고 느끼는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시장은 한 4%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캡 레이트는 굉장히 임대 수익이 안정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같은 경우에 캡 레이트가 굉장히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고, 캡 레이트가 높은 경우에는 굉장히 임대 수익이 좀 변동성이 크다, 위험도가 좀 높은 자산 같은 경우에는 캡 레이트가 이렇게 높아서 밸류에이션도 좀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0억 원의 건물에서 5억 원의 그 순임대 수익이 나올 때 캡 레이트가 5%고 이게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PER을 한번 따져보면요. 5억 원의 순임대 수익 중에 감가상각을 제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건물이 한 5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면은 매년 2억 정도의 감가상각이 발생되는데, 그럼 순임대 수익 5억에서 2억을 빼고 나오면 3억 원의 단기 순이익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이 빌딩의 가격이 제가 10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PER 같은 경우는 33배가 나옵니다. 저희가 보통 그냥 성장주가 아닌 경우에 PBR이 33배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비싼 그런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부동산을 놓고도 부동산 시장의 캡 레이트 기준으로는 이것이 싸다라고 할 수 있는데, PER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33배,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리츠를 투자할 때는 이런 PER이 아니라 PFFO라는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요. FFO는 Fund From Operation의 약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말로는 저는 좀 의역해서 개인적으로는 경상적 배당 가능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경상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FFO를 계산할 때는 단기 순이익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가상각을 더해주게 되고요. 여기서 매년 발생되는 부동산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외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PFFO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매각 차익은 제외해주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경상적으로 이 리츠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고요. 그래서 리츠를 밸류에이션 할 때는 리츠의 수익을 FFO로 계산하고 이 FFO 대비해서 리츠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냐, 그래서 PER이 아니라 PFFO라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PBR은 우리나라에서는 또 예를 들어 2018년 정도에 상장한 이리츠코크랩, 그리고 신한알파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PBR 같은 지표가 한 1.5배에서 6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직관적으로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비싸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도 좀 왜곡되는 현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부 가치에 처음 반영한 부동산의 그 자산 가치를
시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는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만 장부에는 그대로 멈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이 자산 가치가 올라간 것을 반영하게 되면은 그만큼은 사실 가치 상승이지 실질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이것들을 다 배당하게 돼 있어서 장부에서는 부동산의 가격 가치가 그냥 이렇게 멈춰져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의 가치도 올라가고 주가도 상승하는데 장부 가치는 멈춰 있다 보니까 상장한 지 오래된 리츠일수록 PBR이 계속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츠를 투자하실 때는 PBR이 아니고 PNAV라고 해서 정말 실물 자산 가치를 실물 자산의 가격들을 반영한 그런 자산 가치에 대해서 이제 따로 측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어떤 리츠가 한 5천억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부동산 자산 중에는 한 2천억 정도의 대출이 껴있다라고 하면은 이 3천억이 이제 가지고 있는 순 자산 가치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걸 NAV라고 하고 리츠의 시가총액이 3천억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프리미엄 가격에 거래된다. 아니면 리츠의 시가총액이 3천억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으면은 지금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드릴 수 있고요. 저희 신한 알파 리츠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PBR은 1.6배라고 해서 장부가 대비해서는 현재 60% 이상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최근 감정 평가 금액을 대비해서 이 리츠의 이제 순 자산 가치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저렴한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츠를 투자하실 때는 일반 기업에 투자하실 때 사용하시는 PER이나 PBR 지표는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 리츠를 투자할 때는 PFF나 PNAV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리츠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에는 이렇게 PFF나 PNAV를 사용해서 많이 이제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리츠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리츠 투자에는 다른 밸류에이션 지표가 있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